안녕하세요. 테크스타 18회 오늘 하루에 3개를 녹음합니다. 네. 좀 빠듯하네요. 네네, 빠듯하지만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블러터닷넷 핫토픽, 네. 테크스타 핫토픽, 네. 인기 있었던 기사,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가 구글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블러터닷넷의 기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인기를 끌어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좀 심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하자면은요. 자율주행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운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앞차 급정거를 한다. 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인간이 그걸 감지 못했다는 걸 알아채고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네네. 그것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하거든요. 네네. 아니면 더 단순하게 주차해주는 기능. 이런 기능들은 벌써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거가 그냥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핸들이 아예 없어요, 차에. 그렇죠. 완전히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타면 되는. 그렇죠. 타고 그냥 말로 목적지를 입증하는. 뭐 명동 하면은 그냥 자동차 알아서 데려다 주는. 그게 이제 명동 어디? 그냥 명동 2번 출구.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궁극적인 거고, 이제 현실은 뭐냐면은 뭐 자율 주차 뭐 내지는 뭐 급정거 아니면은 크루즈. 좋은 예로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정도. 그것도 사실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자율주행으로 봐야죠. 그래서 요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좀 더 궁극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시대를 바라보고 쓴 기사인 거예요. 우선은 현대자동차가 요 기사를 쓴 시점이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자사의 지금 자율주행차가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꾸 내놓을 것이다.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현대차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계속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다가 현대차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우리의 목표, 우리 현재의 기술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발표된 기술을 보니까 쿼너지라는 뭐 사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쿼너지라는 어떤 기술을 써서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글보다 훨씬 더 좀 더 앞서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 저도 이제 그걸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쿼너지라는 쿼너지가 스타트업 회사 이름입니다. 쿼너지. 라이다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쿼너지라는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를 해서 생산하는 모델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작은 회사.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냥 하자면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징 기술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컴퓨팅 기술이 들어가죠. 그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는. 그럼 또 3D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공간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법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좀 더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되고 인간과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숙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보다 그런 좀 기술에서 벗어난 것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끝에 가서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동차 회사는 끝에서는 엄청난 하드웨어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한 거를 찍어내서 그거를 찍어낸 제품을 파는 굉장한 하드웨어적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직까지도 자동차 UI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뒤쳐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UI 뒤쳐졌죠. 그러니까 UI 아직도 보면 터치는커녕 진짜 막 누르고 들어가지고 버튼 하나 클릭하고 나오고.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엔드로이드 같은 데에서 UI를 개발해가지고 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마인드 가진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이런 소프트웨어만이 아닌 사람적인 것과 법률 이런 것들 다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갑자기 이미징 기술이나 카메라 센서 이런 것도 가기가 어려운 기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뭐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굳이 막 현대랑 닛산에서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게 통일돼서 개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차들과 차들의 소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에서 만들고 닛산에서 만들고 BMW에서 따로 만들면은 끝에 가서는 자기네들끼리 피하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읽은 여러 기사 중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는 뭐냐면 차들끼리 서로 신호를 줘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차들끼리 신호 주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막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앤드로이드와 아이폰끼리 막 파일 주고받아서 이런 시스템보다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오픈 소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뭐 UI 이런 식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갖고 중요한 건 전 현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회사에서 기술을 뭐 계약을 맺어서 독점계약도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닛산이랑도 뭐 다른 데서 많이 쓴대. 이 키오라? 어찌됐든 그 다른 회사의 기술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갖고 이게 우선 제가 여기서 기사를 읽고 저도 처음 배운 건데 현대라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개발된 기술을 쓰는 거고 그리고 장점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사를 읽어보니까 더 싼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지 낫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기사였어요. 기사 액면상.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 얘기는 잠깐 하고 다른 얘기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잠깐 느낀 부분인데 뭐 누구나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게 엔비디아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GPU 엔진이 발달을 해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가능해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라는 그래픽 연산 장치 부분이 발전을 하다 못해 이제는 가능한 상태가 된 거. 그리고 GPU라는 것도 큰 범주 안에 보면 컴퓨터라는 기술이 있고 불과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 뭐 애니악 이 시점으로 뭐 50년이지만 실제로 뭐 50년이라 1950년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뭐 지금 65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바뀔까? 200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바뀔까? 물론 제가 그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 이 컴퓨터라는 어떤 이걸 진공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라는 게 개발이 되고 나서 그 전의 삶과 그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후의 삶이 100년 사이에 60 몇 년 사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제는.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히 저희는 태어난 지 초반기에 딱 살고 있는 그 1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자율주행한 사람이 죽은 게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저희 후손들은 아마 편하게 명동 2번 출구하면 잘 갈 거예요. 여기서 사고 나가 죽을 사람은 저희 세대예요, 사실. 저희가 참 피곤한 세대구나. 이 컴퓨터라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해가지고 그 변화를 계속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 그 위험 부담 다 떠안고.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 인류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제 컴퓨터라는 거 존재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이제 요 기사로 돌아가자면 저는 제 구글 오토드라이브는 되게 오랫동안 읽어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구글 바의 입장이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그거 봤을 때 저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최적화된 회사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우선은 구글 어트라든지 구글 뭐 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징 기술도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고 그거를 오픈 소스를 굉장히 공개도 많이 해왔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선두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징 같은 거 보고 인식하는 기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지 서치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옛날부터 구글이 여러 군데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을 위해서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연산 기술, 그 다음에 뭐 없는 게 있다면 이제 하드웨어 기술인데 사실은 그런 건 벌써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이제 시스템만 만들어서 얹히면 되는 시기니까. 갖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구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기사에서처럼 뭐 레이더가 몇 개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솔직히 구글 말고 많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네네. 이제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기사에서 결론을 짓지 않았지만은 네네. 현대자동차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우월성을 일단 홍보 자료를 그렇죠. 내놨어요. 레이더가 적고 싸고 뭐가 카메라가 좀 더 많고 그래서 구글보다 좀 더 우수하다라는 접근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계속 그렇죠. 접근들을 하고 있고 구글이 접근하는 방향은 물론 하드웨어를 줄이고 싶진 않겠지만 여기가 구글이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이제 훨씬 더 오프라인에서 실제 테스트하고 지금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집되는 정보,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고 이런 상황에 돌발 상황들에 대한 테스트들을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컴퓨터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위기 대처 능력들을 그 어떤 데이터를 정보 수집하는 거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좀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의 큰 점수를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게 이제 한울 씨 의견이죠. 뭐 중요한 건 현대가 잘났다, 구글이 잘났다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접근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어떤 석탄 연료를 베이스로 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의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내연 기관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내연 기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 시장이 죽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패드 뭐 안드로이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딩을 즐기는 게 아니라 어디 목적성이 중요해요. 어디 가면 되는 거니까. 전기차로 가면 더 좋은 거고 하는 건 일단 전기차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를 현대자동차가 물론 어떤 시각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자동차를 전통적인 자동차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은 공개를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구글은 확실히 자동차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글은 자동차 서비스예요. 일부 자동차를 그러니까 타고 가는 거라는 개념으로 현대차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자동화 시키려는 것 같고 이거는 구글은 확실히 서비스 개념으로 좀 약간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는 반복된다 얘기하는 것처럼 전화기로 계속 바라봤거든요.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전화기로 계속 바라봤는데 애플이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러니까 전화기로 본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전화기라는 하지만 전화기는 굉장히 부차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 제일 안 쓰는 기능 제일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제일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고 전화기가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좀 저도 만약에 좀 저는 그런 시각이 구글의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전통적인 개념으로 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게 시장님 하신 말씀 저 정말 공감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 애플이 아이폰 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핸드폰을 만드는 노키아가 아니거든요. 그쵸. 정말 큰 거예요, 그게. 삼성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남의 시장, 남이 만들 거니까 굉장히 새로운 시야를 볼 수가 있고 또 굳이 꼬집어서 좀 비껴서 얘기하자면은 애플한테 유리한 제품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앱이었던 거예요. 하드웨어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러니까 애플이 궁극적으로 받았던 거기서 돌아가는 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만든 거예요. 구글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차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로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니고 차 시장이 솔직히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회사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기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는 회사거든요. 그 말씀하신 게 되게 맞는 게 현대에서 바라보는 거 어떻게 보면 향후 5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세자면 언제나 자율주행 하면서 나오는 두 번째 나온 토픽이 뭐냐면은 차의 그 오너십, 그러니까 차의 주인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 차는 제 차예요. 시장님 차 실장님 차예요. 저희 어머니 차가 있고 버스라는 나라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고 택시라는 택시 운전사들이 그러니까 다들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차가.
근데 더 이상 그런 주인,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네네. 차라는 건 말씀하신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되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차수가 줄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낭비가 심한 업계가 차예요. 그러니까 1인 차 한 대가 정말 필요 없는 세상이고 1인 5인승짜리 차가 전혀 필요가 없고 네네. 1인 2m짜리 도로폭이 필요가 없고 차는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90%가 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나쁘게 얘기한다면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계이긴 하거든요. 차라니까 차 네네네.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차라는 그런 업계 자체가 오토모바일 업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글에서 하려는 건 뭐냐 효율성 높이는 거예요. 주차된 차를 다 없애고 네. 그냥 내가 필요하면 시장 차가 저한테 그쵸.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집에 가고 그 차가 어머니를 태우고 네네. 명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선 차의 판매율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내 차이기 때문에 네네.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 차니까 퍼라리를 타고 싶은 거예요. 네네. 내 차가 아니면 굳이 퍼라리를 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쵸. 내 차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갖고 싶고 비싼 돈을 내더라도 명품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되게 프리미엄 차들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있더라도 서비스 개념으로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 회사로서는 독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독약인 거예요. 독약. 그러니까 네네. 삼키긴 삼켜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막상 삼키자니 10년 후에는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하고 이게 되게 까리한 문제이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 그런 등에 든 짐이 없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앞서 나갔을 공격적으로 나갔을 텐데 현대 같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이게 막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율주행이 된 차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자신들의 목을 졸라매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 그쵸. 그게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이란 개념은 네. 언젠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쉽게. 아주 쉽게. 누군가가 해결을 할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요? 네, 기술적으로 네네네. 누군가 너무 쉽게 해결을 할 거고. 네네. 아니, 그거를 됐다고, 그러니까 구글차 그 네. 주행 거 보면 그거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 네. 기술적인 면은. 그리고 그냥, 누군가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라는 개념으로 보질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차라고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래 휴대폰을 얘기할 때 전화의 기능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전화 자동으로 걸리는 전화. 그렇죠. 연락처 빨리 찾아주는 전화. 이런 거를 베이스로 어떤 미래의 차에 대해서 퓨처카를 논하면 그쵸, 안 되고 차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스티브 잡스가 폰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라봤을 때 바라본 게 그러니까 전화 기능을 본 게 아니라 전화 기능을 어떻게 잘 쓸 수 있게 할까 아니냐 모빌리티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네. 휴대성을 본 거고 저는 자동차에서는 그러니까 이동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동성, 트랜스포터빌리티라고 하나? 네, 그렇죠. 네. 이동성만을 보고 그 나머지를 뭘 채울 것인가. 그쵸. 이동성이나 휴대성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네네네. 기술이 해결을.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컴퓨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은 이게 가능해진 것처럼 네네네. 그냥 언젠가 누가 해결을 매우 쉽게 해결이 될 문제고. 네네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방금 뭐 중언 부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그 외에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쵸. 그거에 좀 포커스를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현대차는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죠. 네. 저는 유토피안적인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밥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솔직히 염원 다 좋죠. 하지만 내 밥줄이 해결된 다음에 인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현대차, GM,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들의 업계가 가진 생각은 그쪽 회사에서도 지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GDP, 이번에 BW 사건이 지금 네네네. 독일이 휘청거리니까 독일의 GDP의 뭐 20몇 %가 BW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차 수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업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 넣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이 무엇이냐. 옛날 짐을 아직도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서포스를 쓰는데 옛날에 있던 버그가 그대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윈도우 막 10년 전에 썼던 버그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옛날 막 아직도 그 스타트 아이콘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플은 되게 잘한 게 뭐냐면은 썩은 부분을 잘라버려요. 빨리 잘 버리죠. 잘 버려요, 굉장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 능력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못 살아남으면 그냥 잘라 죽어버리는 거. 근데 인간은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실장님 말씀 딱 맞아요. 자율주행의 포인트가 이거는 솔직히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네, 저도 그냥 굉장히 부가적인 개념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고 지금 남은 거는 뭐 이제 시기나 법적인 문제이지 기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굉장히 이너셔, 그러니까 그 반발력이 굉장히 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발을 벌써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아직도 되게 아직도 말이 많잖아요. 헛 이슈잖아요. 네, 규제가 많죠.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실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란 더 이상 그러니까 소유물이 되고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된다 생각은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 차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양면성이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20년, 30년, 50년 동안 차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난관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밥그릇을 챙겨가면서 나갈 수 있느냐의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업계들이 같이 와줘야지만 가능한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구글이 아무리 시스템 잘 만들어도 저는 구글이 만든 차를 타고 싶진 않아요. 그 차 너무 디자인 너무 별로예요, 솔직히. 구글 그 오토차를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일본 메카 디자이너를 불러가지고 패트레이버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선 제일은. 왜냐하면 전 구글이 만든 차 타고 싶잖아요. 구글과 BMW가 합작을 해서 만든 차를 타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업계가 같이 와줘야 되는 미래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반발력이 굉장히 강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사를 보고 또 뭐 여기서 뭐 라이다 기술 얘기를 했지만 뭐 저나 실장님께서 재밌게 본 거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런 그 뭐랄까 패러다임적인 패러다임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는 어쨌든 남의 기술을 그러니까 앤드로이드가 가진 문제는 그거예요. 삼성 핸드폰을 하드웨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앤드로이드 갖다 끼우는 순간 국마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플을 앤드로이드 삼성이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각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대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현대차가 아무리 현대차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잘 만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남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글은 또 차를 안 만드니까 또 어차피 똑같은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봤을 때 구글은 조금 더 그 통합적인 패키지? 어쨌든 궁극적으로 전통의 회사들이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전통적인 회사들은 미래 차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없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못 바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동차를 제조했던 하드웨어 베이스의 사람들이 전공이 그건데 저 전공을 어떻게 가요? 이동성을 예를 들어 완전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으로 갈 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밖에서 영입하는 게 답일 수도 있죠. 밖에서 서로 잘하는 걸 해가지고 미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차라리 인식을 해버리고 우리는 아싸리 하드웨어 베이스로 뭔가 예를 들어 라이다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어떻게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처럼 좀 점점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요? 아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걸 지금 사실 거의 누구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베이스나 뭐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회사들이 지금 진입을 딱 그냥 거의 천명한 상황인데 하드웨어 베이스의 회사들이 이게 거의 카운트다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망하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삼성처럼 망하진 않겠죠. 삼성처럼은 아니 삼성이 망하진 않았지만 망하진 않았군요. 아무튼 근데 일순간 잠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폐업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회사가 좀 뭔가 그런 산업의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짧게 두 가지만 하자면 하나는 뭐냐면요. 우선은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할 얘기에 구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를 못 만든다예요. 되게 재밌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도 불가능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끝에 가서는 저희가 만지는 컴퓨터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갖고
되게 재밌는 기사가 뭐냐면은 아무리 구글과 애플이 돈을 막 좆대로 쏟아부어도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건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만의 노하우인 거예요. 중국에 있는 어느 땅을 사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라인을 해가지고 기계를 해가지고 찍어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거를 흉내내는 기가 전보다는 쉬워졌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그쵸, 전보다는 그쵸, 네. 점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큰 회사들 몇 개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만 가질 수 있었던 독점적인 기술들이었는데 그쵸. 물론 그거를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점점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좀 들어요. 자동차만큼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시장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끝에서는 폭스콘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카 만들어 하면은 현대에서 그냥 네. 구글차를 디자인 받아가지고 찍어만 내는 지금 하이처럼 뭐.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폭스콘이 완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디자인 안 하고 하드웨어만 찍어내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뭐 잘 나가는 회사이긴 했지만, 근데 현대차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 업계처럼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영혼이 담긴 걸 만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만 네. 하죠. 네. 오늘 이번 주제 재밌네요. 네. 네, 짧고 재밌네요. 그렇죠. 네네. 나중에 전 진짜 솔직히 자율주행 자동차 너무 타고 싶어요. 저는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요. 진짜? 운전 너무 좋아요. 갖고.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요, 사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차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이제 나중에 이제 한울 씨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냥 아이로봇에 보면은 저기 뭐 자동차 타는 어떤 경기장이 생긴다면 거기 가서 스포츠 하듯이 이제 그러니까 운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유일하게 사고 낸 사람일 수도 있죠. 네. 괜히 남들 다 그냥 그게 가는데. 금지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그런 직접 운전하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금지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로봇가 운전하는 차가 대부분은 인간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긴 하거든요. 인간이 운전하는 게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